안녕하십니까. 뮤주알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도 AGM 인스티튜트의 우리 리차드 명 대표님과 함께 재정보주에 대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리차드 명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들어서자마자 다들 가정마다 이 재정보조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꿈을 잘 꿔야겠죠. 네. 재정보조 문제가 한참 이제 곧 중요한 과제로 오는 시기가 되어서 그렇죠. 이제 네. 합격을 일단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합격하기 위해서라도 재정보조에 대한 전략이 또 그럼요. 합격의 승패. 그게 이제 사전 설계인데. 네, 네. 이제 사후 설계는 어떻게 하느냐. 네. 그 죽은 다음에 뭐 해봤자 아 그렇네요. 사후 설계도 하는 방법이 있군요. 네, 죽을 사자가 아니라 사건을. 알겠습니다. 네.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거는 작년에 다 이루어졌지만 네. 이제 재정보조에 대한 팔로우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모든 자료가 검증이 되고 갖춰주지 않는데 어떻게 재정보조에 대한 오퍼를 줄 수 있겠습니까? 신입생을 빼고는. 네, 신입생은 일단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주는 오퍼를 던져줍니다 먼저. 네. 하지만 나중에 바뀔 수 있다. 음, 검증하는 과정에서 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아, 재정보조에 대한 게 그냥 신청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올 때까지 모든 게 결정될 때까지는 네. 계속 신경을 그러니까 써야 결국은 되는 문제군요. 신청은 시작이다. 신청은 시작이다. 음. 아, 네. 제가 흔히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보조 받는 액수라든가 이런 게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 네. 있어요. 줄어드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당연히 소스가 적으니까 줄어들 수가 있고. 돈이 네. 없어서. 예, 그러니까 네. 결국은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교육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예, 한 3년 전에 그 예전에 그 교육부 장관 어니 던킨이 있을 때 네. $1 빌리언 달러의 교육 예산을 삭감을 시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학생들 늘어났잖아요, 지금. 네. 근데다가 또 교육열로 해서 조기 유학도 엄청 오고. 아, 그래서 유학생도 많아졌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속에서 학교에서는 더 좋은 학생을 더 적은 비용으로 뽑으려는 그런 마케팅 기법이 많이 늘어났겠죠. 네. 사실 그런 말을 쓰기는 굉장히 싫지만 네. 대학 자체는 참 성스러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네. 교육이잖아요. 자녀들이 미래의 꿈나무인데 네. 예, 오죽하면 교육은 100년 대계라 그러겠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상아탑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리스펙트를 해야 되지만 네. 그 안에서 그 재정보조 디파트먼트는 네. 천국 가기가 좀 힘들죠. 와, 아주 직격탄을 날리시는데요. 아, 솔직히 네. 뭐 어렵다고 하면 얘기 다 들어요. 네. 그래요. 1년에 뭐 인컴이 25,000을 주셨어요. 어이고 참 안 됐네요. 네. 그러니까 뭐 근데 어떻게 한 달에 몰개지 3,000불이 나가요? 세금 보고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네. 얘기 다 들은 다음에 나중에 탁탁 던지면서 이제 그러면 뭐 그러잖아요. 그 맞아요. 머리가 너무 빨리 들어가니까. 네. 그거 우리 시아버지가 대신 내줬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야 얼마나 어려우면 네. 남한테 도움을 받아, 지원을 받고 네. 그걸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죠? 네. 예.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럼 금년도에도 그분이 도움 주실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은 도움을 받으면서 혜택을 받았는데 세금 네. 안 냈죠. 네. 그러니까 untaxed income으로 봐 그걸.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정도를 유지하려면 얼마를 더 벌어야 되는데 세금 혜택도 받으니까 네. 가정분담금을 차라리 그만큼 쓸 수 있는 만큼 보고할 때보다 인컴을 네. 네. 더 올려줘요. 그러면은 재정보조가 더 줄어들어 나올 확률도 있다는 말이죠. 그거 다 갚아야 될 돈이에요.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네. 뭐 어쩌라고. 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 아이는 일단은 시작을 했으면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빚을 지게 될 수도 있고, 네. 예, 아니면 좋은 방법은 천년도에 재정보조를 잘 주지 못하는 대학으로 갔을 때 네. 트랜스퍼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방법은 그렇죠. 방법이죠. 더 네. 잘 주는 대학으로 네. 트랜스퍼하는 거를 처음서부터 설계를 하면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네. 그러니까 학교를 옮긴다라는 거는 어지간한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쉽게 하지 못하는 뭐 미국은 버스 갈아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미국은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입학보다는 졸업을 더 중요하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어느 대학을 들어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네. 어느 대학을 졸업을 하냐가 더 중요하죠. 네, 네. 그 오바마에 물어보세요. 어느 대학 들어갔냐. 그러니까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네. O자로 시작되는 대학 들어갔다가 H로 나왔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얼마나 대단해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꿈과 열정과 희망만 있으면 얼마든지 미국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아메리칸 드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거는 네. 심는 대로 거둔다. 진짜입니까? 저 그거 확신이 없는데. 아니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지 뭐 콩 심은데 메주가 나오겠어요? 그 대박이죠. 예.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심지 않은 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가끔 가다가 벼락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보조에서는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재정 보조의 한 번 실수가 아예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그렇죠. 돼요. 네. 제가 수년 전에 많은 도움을 줬던 학생이 있는데 네. 어느 전도사님 가정에 있는 자녀인데 존스 홉킨스를 합격을 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재정 보조의 여러 가지 요소를 따지면 네. 지금은 힘들어 갖고 네. 파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집을 사 갖고 에코리를 뽑아서 또 집을 사고 하다가 쪼르륵 해서 예. 도미노처럼 날아가는 경우도 저런.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크레딧이 다 망가지니까 부모 융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호소를 하면서 거의 한 $9,000 정도를 더 무상 보조를 지원 받았는데도 4,000불이 모자라 갖고 예. 세븐일레븐으로 갔어요. 학비 본다고 네. 등록을 못 해주고 그 얼마나 아쉬운 거예요. 등록을 못 했어요? 못하죠. 왜냐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등록해요. 융자를 안 해주고 아무도 코사인을 안 해주는데 그런 가슴 아픈 일도 있습니다. 와.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와, 그 4,000불 정도면 어디 가서 구워서라도 해야 되는 거 글쎄요. 아닌가요? 어떤 안타깝네. 분들은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네. 조기 전형을 하는데 7개, 8개 대학을 넣어버려요. 네. 예, 그리고 아이가 성적이 잘 안 되는데도 아, 용감하신 예, 분이네요. 예, 예. 그러고서는 기다렸다가 네. 다 떨어지면 그때 일반 여러 개를 넣는다고 네. 입학원서도 맨 마지막으로 미루고 네. 재정보조 신청도 맨 마지막으로 데드라인까지 미루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었던가요? 제가 그 조기 전형에 관한 예, 얘기 예, 한번 예. 한 적 있죠. 예. 조기 전형을 해서 합격률이 더 높다. 뭐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예전에는 그게 통했는데 옛날 얘기죠. 예, 지난 한 4년간 네. 이 밀레니얼 베이비들 부모들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네. 지원자가 워낙 늘어갔고 네. 오히려 조기 전형을 한 그 풀 네. 신청한 그 대학의 풀에서 한 탑 30% 안에 든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일반 전형에도 붙어요 원래.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말고는 오토매틱 디퍼를 시켜버리는 그런 요즘에 그 트렌드라 그러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기 전형으로 인해서 일반 전형의 기회도 제대로 못 갖는. 예. 왜냐하면 일반 전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추천서 더 넣어 달라 그러는데 네, 방학 네, 중에 네. 누가 추천서 잘 써주시겠어요? 맞아요. 본인이라면 잘 써주시겠어요? 저는 아예 이메일 안 열어본다니까요. 그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조기 전형을 넣더라도 일반 전형도 함께 같이 준비해라라는. 그러면요. 동시에 총력전을 네. 이제 상군 작전을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재정 보조 문제를 우리가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째 우리가 재정 부재 공식을 이해를 해야죠. 아, 공식이 뭐 몇 개나 있나요?
그러면요, 이제 학교마다 적용하는 공식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주정부나 이 연방 정부와 주정부 예산으로 주로 움직이는 네. 그런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Federal Methodology라는 게 있어요. 메소돌러지. 예, 그러니까 방법론. 예, 방법론 뭐 공식, 네. 뭐 method. 네. 팹사를 신청하면 거기서 나오는 가정 분담금,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이 계산되는데 네. 그걸 주로 위주로 하죠. 네. 근데 그 공식은 기본적으로 연방 정부랑 주정부의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공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묻는 질문에 항목 수가 106개 문항밖에 안 되고 100개요? 100개도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네. 뭐 미스터냐 미스냐 아, 그것도 그런 예, 거 하나. last name. 예, 이름 하나, 뭐, 예. first name, 네. middle initial, 뭐 middle name, 예? 라든가 아니면 그거 다 합쳐서. address, city, state, 집 이런 네, 게 다 네. 한 문제씩인 거예요.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100개. 디펜던이냐 아니냐, 예, 디펜던이냐 인디펜던트 스튜던이냐에 따라서 인디펜던인 경우는 부모의 수익과 자산 계산 안 하니까 네. 뭐 나이가 23살이 넘었느냐, 아, 네. 조숙해서 먼저 장가를 갔느냐, 네. 결혼했느냐, 네, 네. 아니면 결혼 안 했지만 부양 가족이 있느냐, 네. 뭐 군대 다녀왔냐, 군대 복무 중이냐, 네. 아니면 뭐 13살서부터 고아였느냐, 예, 아니면 금년서부터 홈리스가 될 거냐. 그걸 어떻게 알아? 아 진짜 그런 학생이 있어요. 아, 네. 예, 제가 아는 어떤 아이가 학교를 뛰쳐나와서 집에서 나와서 친구 집에 거하면서 자기 홈리스로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진짜 헉. 네. 그래갖고 진짜 그렇게 프로세스를 했던 적이 있다니까요. 와. 예,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저기 네. 그 학생이 학생이. 워낙 똑똑해갖고 그 아주 특목고 네. 다니는 학생인데, 근데 그런 데로 머리를 이렇게 쓰면 별로 안 좋죠. 아, 네. 네, 그래서 네.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연방 정부나 주정부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누구나 이퀄 오퍼튜니티를 줘야 되잖아요. 예, 예. 인종도 다변화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GPA는 2.0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아, 예. 2.0 못 맞는 게 더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4.0 중에. 그러니까 최소한만 계산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사립대학 같이 무상보조금을 안 갚아도 되는 그랜트 이런 거, 네. 스튜던트 그랜트 이런 거를 뭐 몇만 달러를 주기에는 그 네. 넘어오는 데이터가 너무 작다. 그렇죠. 그거 갖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네. 우리는 좀 더 알고 싶다. 네. 거기 연방 공식은 종업원이 100명 미만인 부모의 사업체 같은 경우는 아예 자산 계산도 안 하는데요. 아, 그래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홈에 그 순자산, 네. 에쿼리, 예. 에쿼리 부분도 계산 안 해요. 묻지도 않아요. 그럼. 묻지 마. 예. 아무리 비싼 집에 살고 있어도 예. 페이오프한 집에 살고 예. 있어도 그러니까 누가 페이오프된 200만 달러짜리 저택에 예. 살면서 예. 소셜 시큐리티 받고 사는 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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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일을 안 하고 예, 예, 예를 들어서 네, 네. 이제 나이가 자기가 40쿼를 채웠다 그래갖고 예, 62세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많이 받죠. 하지만 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일반적으로 재정 보조를 잘 주는 제가 그랬잖아요. 사립대학을 주립대보다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네, 네. 우리가 설계를 하면 그럼 그런 사립대학 같은 데서는 몇만 달러씩 1년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네. 이 주립대에서 쓰는 그런 공식 페더럴 메서덜러지 갖고는 택도 없거든요. 네. 예, 우리는 좀 더 알고 싶다. 부모가 사업체의 자산이 얼마며 네. 뭐 집에 살고 있는 집의 에코리는 얼마며 이런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칼리지 보드를 통해서 CSS 프로파일, 즉 칼리지 스칼러십 서비스 프로파일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그 CSS 프로파일을 요구를 하는데 네.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이게 350문항이 넘고. 와. 그러니까 집을 몇 년도에 얼마 구입했는데 융자금이 얼마며 한 달 몰기지가 얼마고 모든 거는 그냥 싹
다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세히. 네. 네. 근데 이제 그것만이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학교에 따라서는 야, 그렇다 그러면 집에 홈에 애거리가 워낙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차별받으라는 거냐? 네.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도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드저스트 그로스 인컴에 그로스 인컴 있고 어드저스트 그로스 인컴 있고 텍서블 인컴 있고 그래요. 네. 언텍스드 인컴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AGI라고 그러죠. 어드저스트 그로스 인컴에 뭐 그거보다 넘는 부분에 뭐 135%가 넘는 부분의 자산을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학교는 뭐 120%가 넘는 부분만 계산한다. 학교마다도 다르군요. 예. 그리고 재정부조 공식에서도 우리가 페어마켓 밸류가 있고 텍스 어세스먼트 밸류가 있고 페더럴 하우싱 인덱스 밸류가 있는데 네. 이런 거를 어떻게 그래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까딱 펜때 한번 잘못 작성했다가 네. 수천 달러씩 나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렇죠. 헛약은 거예요. 헛약은 거예요. 그렇네요. 집값이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사고 팔 때 내는 가격이 있고 공시지가라는 게 또 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면 뭐 비즈니스 성공한다 이런 논리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운타운에 가면 네. 홈리스도 진짜 영어 잘하죠. 근데 영어 잘하잖아요. 네, 다 알아듣더라고요. 영어. 꿈도 영어로 꾸요. 네. 그런데 네. 왜 그 사람들은 거기 살아야 되냐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 애가 다 했어요. 아이고 참 죄송한 말이지만 재정부조 신청하는 고등학생들 네. 최종 학력이 그때 뭐라 그랬죠? 중졸이죠. 중졸이라. 네. 그러니까 조그만 거 이제 이런 공식을 모르면 네.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왜 갈수록 어려워지냐면 네. 이 공식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공식이 바뀌어요? 예, 한 2년 전만 해도 네. 연방 공식에서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학교의 재정 보조 공식은 학교가 연방 공식의 변화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 포뮬라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죠? 근데 연방 공식에서 자산의 기준에 당신 현금 얼마 있어, 인베스트먼트 얼마 있어 여러 가지 하면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자기가 집은 있지만 또 세컨 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예요. 그렇죠. 예, 아무리 거기서 뭐 렌트비 안 나와요. 우리 어머니가 살고 계셔요. 그래도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인 거예요. 어차피. 네. 제일 어리석은 거는 자기 살던 집을 렌트를 주고 자기는 아파트로 나오고. 네. 그러면 프라이머리 홈도 아닌 거예요. 아이고, 그게 저런. 네. 자기 세금 보고의 기준이 되는 그게 퍼머넌 애드레스 있는 연방 공식에 나와 있는 그 아파트가 자기 퍼머넌 애드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네. 이제 자산으로 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 나이를 따진다고. 네. 혼자 싱글이냐, 조인이냐, 조인틀리 두 부부가 같이 세금 보고를 하느냐, 네. 아니면 이혼을 했다거나 별거를 해서 혼자 싱글로 있느냐에 네. 따라서 다르고 어달라요. 네. 그런 공제하는 액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부모가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 네. 가정 형편이 더 어렵지 어려워지죠. 않냐. 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봐줄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하물며 어떤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 일부러 세금 보고할 때 이혼했다고 아버지가 헐. 한국에 있다고 해서. 한국에. 근데 요즘에는요 그거 다 확인합니다. 네. 디볼스 디크리 다 제출하라고 그러고 세퍼레이트. 그래서 합법적으로 일부러 재정보조 잘 받으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고의적이라는 게 드러나면 펄파라는 법에 의해서 잘못하면 네. 5만 불까지 벌금에다가 2년 동안 이제 유니폼을 좀 입고 무료 급식을 받으면서 눈물 젖은 피넛버터 샌드위치를 먹어야 되는. 있는 학교에 네. 1년에 한 번 터키는 먹겠지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공식적인 면을 정확하게 안다고 그래도 연방법이 맨날 변하는 게 2년 전에는 한 48,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을 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48이나 49 정도 되시면 뭐 한 2만 1,300인가 하여튼 제가 다시 확인해야지만 2만 달러 정도를 공제를 하고 네. 그리고 내가 인컴이 뭐 1년에 뭐 32,580 이상 넘어간다든가 뭐 이랬으면 네. 5.65%의 나머지 자산의 가정 분담이 올라간다든가 이랬는데 네. 네. 작년으로 오면서 그게 거의 절반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공제 금액이요. 예. 그 돈이 금년에는 6,000불로 떨어졌어요.
5천, 6천으로 떨어졌어요. 와, 완전히 팍팍 떨어지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인베스트먼트 자산이나 현금 자산이 이런 게 만약에 인컴이 34,581불인가가 넘어가면 다 5.65%의 가정 분담금이 올라가요. 34,000은 솔직히 다 넘어가죠. 한 가족이 먹고 살려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뭐 라면만 먹어요. 그것도 아니, 이제 그러니까요.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금식을 해야죠. 금식을. 예.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5.6% 가정 부담금을 내야 그렇죠. 되는. 네. 예, 그렇다고 일부러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어디 가가지고 세금 신고 안 하는 캐시잡만 구해요. 아니 간단해요. 집에다가 텃밭을 만들어서 감자, 고구마, 네, 옥수수 뭐 다 심어서 그냥 재배해서 식비 안 들게 할 수밖에 없지. 거의 뭐 나는 자연인이다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왜 어려워지냐면 네. 내가 뜻하지 않게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니까 네. 제출한 자료를 검증을 더해요. 아, 그래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다시 연락이 와서 다 제출한 줄 알았는데 또 펜딩 리퀘어먼트 하나 뜨고 뭐 이런 경우 맞아요. 그런 경우 자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무난하게 갔는데 하나도 변동이 없는데 금년에 또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가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사전 설계는 더욱더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네. 좋은 요리가 나오려면 좋은 재료가 돼야 되잖아요. 네, 네. 공식에 맞춰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좋은 요리 기구를 써야 된다. 네. 그 말은 결국은 대학을 잘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사후 설계도 중요하다. 네. 사후 설계 지금 요즘 네. 그러니까 신청하고 손 딱딱딱 털고 많은 분들이 많아요. 네. 네. 끝났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네. 하는 경우들이 많죠. 아. 특히 재학생. 대한민국 밖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지금 신고 신청하세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입생은 네. 실수를 했을 때 대학에서 실수를 해서 재정 보조가 잘못 나와 갖고 네. 진짜 얘가 꼭 등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등록을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학교 손해죠. 학교 손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너 이거 좀 빠졌다 뭐 어쩌고 저쩌고 올 때 그런 거는 좀 합격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네, 네. 그렇지만 재학생들은 네. 이미 우리 학교 학생 아니야? 음. 일부러 실수할 때를 기다리죠. 아, 나쁘다. 신청서의 네. 마감일자도 네. 늦춰요. 그게 다 틀려요. 신입생들 중에도 네. 일반 전형이 다르고 네. 조기 전형이 다릅니다. 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재학생. 아. 예, 그래서 재학생들은 한 가지 재학생의 재정 보조 자체는 신입생이 다 끝난 다음에 진행이 돼요. 아, 그래요? 예, 그게 너무 참 재밌죠. 불평등한데요? 아니요, 뭐 불평등 차별하는 건데. 하기보다는 이제 너무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신입생 진행하고 그런데 이제 재학생들은 너 이거 빠졌다 저 빠졌다 이런 연락이 안 와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리카면까지 펑펑 뜨는데 이제 또 그렇잖아요. 대학교 또 1학년 들어가서 2학년 되면 이제 어깨 계급장 하나 달았으니까 이제 뭐 방학이다 그래갖고 고모 집에 다녀올게요. 대한항공 타고 한국 들어가 버린다고. 네. 그러고선 7월 중순, 8월 초순에 야 이제 등록금 고지서 그 다음 학기 등록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스템에 딱 들어가 보면 고지서가 뜨는데 재정 보조 한 푼도 안 나온 거야. 그래서 뭐 4만 달러 내라고 나오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는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신청 다 했는데, 예? 신청 다 했는데, 학교 못 다니죠, 그러면. 예, 신청 다 했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난리 나갖고 학교 알아봐라. 네. 전화하니까 학교에서는 야, 요 서류 하나 빠졌어. 네가 세금 보고 안 했지, 너 인컴 없었지. 그러면 나는 인컴이 없었습니다 하고 사인해서 보내는 2페이지짜리가 그러니까 non-tax filers income verification form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하나 빠져 있으면 아예 뚜껑을 열질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아니 입학할 때 줬던 재정 보조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본인 생각이라고 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미주알, 코주알 같은 여기에 나오는 요런 지금 내용들은 네. 어디 가서 정말 들을 수 없는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귀한 정보입니다. 그렇네요. 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입학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재정보조 서류 필요한 것들 학교에서 달라는 서류 다 줬으니까 그랬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사후에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그러면요. 말씀. 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말 많이 쓰죠.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 네, 네, 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거예요. 네.